지금 저 친구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는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고 하는다."라고 하는 식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이고도 우리 케이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아까 보여드렸고, 여기서 방탄은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저 친구가 누구다 얘기하지 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BTS가 이제 인기를 얻고 2023년에 있었던 이 외신 인터뷰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저 혁명가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제 랩몬스터, 그러니까 RM이 했다는 거예요. 그 외신 기자가 저 질문을 해요. "K가 안 지겹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RM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스포티파이가 우리 모두를 K-팝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라벨 같은 거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또다시 물어요. "K-팝의 눈부신 성공이 아티스트를 비인간화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이에 이제 RM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것이 K-팝을 빛나게 한다.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저희 회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23년이라 그랬죠. 2023년이면 아시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BTS가 방시혁 회장이랑 다시 이제 재계약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자, 봐요. "K-팝의 눈부신 성공이 아티스트를 비인간화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유럽의 기자였어요. 스페인 기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것이 K-팝을 빛나게 한다.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RM도 역시 저걸 인정을 한다, 어느 부분은. 그죠? 저게 왜 어떤 기반에서 나오는지 제가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그런 점이 부분적으로 특별한 산업을 만드는 것도 있다. 그리고 계약서나 돈,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젊음에 대한 숭배나 완벽주의, K-팝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RM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황폐해지고 둘로 나누어진 나라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IMF와 UN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라고 RM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혁명가 발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짜집기 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원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RM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상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일을 이루는 방법이고 K-팝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다." 이게 2023년 3월 12일 날 기자랑 했었던 겁니다. 저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방시혁 의장이랑 BTS 맞습니다. 나 욕하격기. 이 중에서 RM이 저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이유, 기자가 계속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K-팝 시스템의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부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읽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RM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왜 어디에서 기반을 하는 걸까? 2021년경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기억하나요? 이제 남미 쪽에서 성공을 해서 올라와서 미국에서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2021년경에 이제 막 방시혁 의장이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50인 막 이래갖고 올라가거든. 그럴 때 전 세계 기자들한테, 특히 CNN이나 BBC나 이런 외신 기자들한테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게 뭐냐? 한국에 있는 그 K-팝 시스템이었어요. "니네들 애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아까 지금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질문하잖아, RM한테. "K-팝의 눈부신 성공이 아티스트를 비인간화한다고 생각하냐?" 이거 계속 한결같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방시혁 의장이 이거에 관련해서 외신 기자들이랑 정말 많은 오랫동안 싸워요. 한국의 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RM이 아까 얘기하잖아. 이걸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거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라고 하면서 더 좋은 문화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자들은 항상 한국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K-팝의 그 혹사시키는 시스템. 방시혁 의장이 전 세계 사람들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싸워요. BTS의 성공 이후에 한국의 시스템, K-팝 시스템은 비인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질문을 엄청나게 해요. 그럴 때 방시혁 의장이 얘기했었던 게 이런 거예요. 발레 연습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혹은 엘리트 체육인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에서는 아티스트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일정 부분의 팬이 생기고 레이블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아티스트
아티스트의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면 K-팝에서는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재능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K-팝에서는 T&D 트레이닝 개발 시스템이다. 아티스트를 개발하는 게 외국 시장은 워낙에 크고 그런 넓은 시장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백사장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넓은 인적 풍류를 가지고 있고 시장도 워낙에 크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집약해서 발레 연습생들처럼 니네들도 그거 하지 않냐? 발레 연습생들 엘리트 체육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니네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냐? 우리 K-팝 시스템은 그걸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레이닝 시스템이다. 가공하고 만들어가는 시스템. 어떤 지금 이제 막 혁명가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얘기 이후에 막 지금 그러니까 RM의 저 얘기 원래 원문이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도 나오잖아. 팝 니네들 K-팝 너 그렇게 나랑 인터뷰 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2023년 인터뷰였어요. RM이 저렇게 자기의 그러니까 철학을 얘기하는 저게 워낙에 그런 공격들을 계속 당한 거야. 앞으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은 뉴진스 애들이 멤버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구나 하고 좋아할 수는 있는데요. 서구권 기자들은 그걸 관심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미개한 아시아인들 봐. 쟤네들이 이때까지 떠들어왔는데 K-팝 시스템은 역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를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지금 아까 RM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계약서나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외국에서 자본을 가져왔던 하이브에서 만들었어요. 하이브에서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저런 바꾸는 문화를 무슨 밈 하면서 바꿔가잖아. 근데 미니진 씨는 그거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을 SM 소속 출신이라고. 그 미니진 씨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돌이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에서 떠들 만큼 떠들고 국회의원들 저 난리를 쳐놓게 만들고 언론인들 저만큼 쳐놓게 만들고 어른들은 자기가 계약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 계약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움직여놓고 만들어놓고 나서 그게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지를 당하니까 외국에서 그걸 한다네요? 외국에서 그걸 하겠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